삼국지 사건 27편. 삼국지를 잘 모르는 분들도 삼고초려라는 말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3번 찾아갔다. 정성을 다해 사람을 모셨다. 그래서 결국 천재 책사를 얻었다. 대개 이 장면은 이렇게 기억됩니다. 유비가 제갈량을 만나기 위해 눈이 오든 길이 멀든 3번이나 찾아갔고, 그 진심에 제갈량이 마음을 열었고, 그 뒤로 삼국지의 흐름이 달라졌다는 이야기. 겉으로 보면 아주 아름다운 일화처럼 보입니다. 좋은 군주가 좋은 인재를 알아보고 정성을 다해 모셔오고 마침내 위대한 동맹이 만들어지는 장면. 그래서 사람들은 삼고초려를 유비의 겸손과 제갈량의 명성, 그리고 두 사람의 운명적인 만남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삼고초려가 지금까지도 특별하게 남는 이유는 단순히 3번 찾아간 미담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건 이 사건이 제갈량이라는 인물을 단순한 똑똑한 사람에서 시대를 설계하는 인물로 바꿔놓은 출발점이었고, 동시에 유비라는 인물이 왜 끝까지 사람을 얻을 수 있었는지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준 장면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삼고초려는 예쁜 일화가 아니라 제갈량 전설의 문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삼고초려는 왜 제갈량 전설의 시작이 되었을까? 이 질문을 이해하려면 먼저 삼고초려를 단순히 유비가 3번 찾아간 이야기로 보면 안 됩니다. 그보다 먼저 봐야 할 것은 그때 유비가 어떤 처지였는가, 그리고 제갈량이 어떤 인물이었는가입니다. 유비는 처음부터 강한 군주가 아니었습니다. 좋은 땅을 가진 것도 아니고 압도적인 병력을 가진 것도 아니고 안정적인 국가 구조를 가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늘 떠돌았고 늘 기회를 찾아 움직였고 늘 사람의 마음과 관계를 통해 겨우 살아남는 인물에 가까웠습니다. 이건 유비의 약점이기도 하고 동시에 강점이기도 했습니다. 약점인 이유는 기반이 약하니 언제든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강점인 이유는 그만큼 사람을 더 절실하게 봤기 때문입니다. 이미 다 가진 사람은 인재를 기능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은 사람은 진짜 사람 한 명이 자기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압니다. 유비가 바로 그랬습니다. 그는 병력도 필요했고 땅도 필요했고 명분도 필요했지만 그 모든 걸 엮어줄 설계자가 더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떠도는 사람은 단순히 강한 장수 몇 명만으로는 나라를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관우와 장비가 곁에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천하를 얻는 건 아닙니다. 의리는 있어도 구조가 없으면 결국 계속 쫓기게 됩니다. 유비는 그걸 알았던 사람입니다. 즉, 유비는 삼고초려를 하기 전부터 이미 나에게는 큰 그림을 그려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핵심입니다. 삼고초려는 우연한 방문이 아니라 유비가 자기 한계를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선택이었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많은 리더는 자기 약점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내가 더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더 강해지면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직접 다 하면 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유비는 달랐습니다. 그는 자기가 사람을 얻는 힘은 있지만 나라의 방향을 설계하는 능력은 다른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런 리더가 의외로 드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유비를 사람을 얻는 군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갈량은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제갈량은 단순히 공부 잘하는 청년이나 세상 물정 모르는 은둔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시대를 멀리서 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냥 숨어 있었던 게 아니라 함부로 아무에게나 자신을 맡기지 않았던 사람에 가깝습니다.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실력 있는 사람은 아무데나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자기 능력이 낭비될 수도 있고 제대로 쓰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갈량 정도 되는 인물이라면 누가 자신을 찾는지보다 그 사람이 자기 말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인지를 더 중요하게 봤을 것입니다. 즉, 삼고초려는 유비가 제갈량을 시험한 장면이 아니라 어쩌면 제갈량이 유비를 본격적으로 보기 시작한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이게 두 번째 핵심입니다. 우리는 흔히 삼고초려를 유비의 정성만 강조해서 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제갈량도 유비를 보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저 사람이 정말 끝까지 갈 사람인가? 잠깐 말만 번지르르 한 사람인가? 내 말을 들을 사람인가? 내가 들어가면 판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인가? 이걸 봤을 것입니다. 3번 찾아왔다는 건 단순한 성의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당신을 일회성 조언가가 아니라 내 운명을 함께 걸 사람으로 본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이런 신호는 제갈량 같은 인물에게 굉장히 중요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뛰어난 인재일수록 자기를 소비할 사람과 자기를 제대로 쓸 사람을 구분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3번째로 중요한 것은 삼고초려가 제갈량을 신비한 천재로 만든 사건이 아니라 드디어 세상에 등장하게 만든 사건이라는 점입니다. 이전까지 제갈량은 가능성 있는 인물이었을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이름을 아는 사람도 있었고 재능이 있다는 평도 있었고 미래를 보는 눈이 있다는 평가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건 아직 실제 무대에 올라오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냉정합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무대에 오르지 않으면 전설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비전을 가져도 그 비전을 현실 정치와 전쟁 속에서 증명하지 않으면 그저 가능성으로 남습니다. 삼고초려는 바로 그 가능성을 역사로 바꾸는 문입니다. 즉, 제갈량 전설의 시작은 그가 천재였기 때문만이 아니라 마침내 자기 능력을 펼칠 무대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전설은 재능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재능과 무대가 만나야 만들어집니다. 유비는 무대를 제공했고 제갈량은 그 무대 위에서 자기 설계를 펼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삼고초려는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찾아간 장면이 아니라 재능과 무대가 정확히 연결된 순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4번째 이유는 삼고초려 직후 제갈량이 보여주는 것이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천하삼분지계라는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이게 사실 핵심 중 핵심입니다. 만약 제갈량이 유비를 만나서 그저 충성하겠다고 말하고 병사를 모으자고 말하고 당장 한판 잘 싸우자고 말했으면 이 장면은 지금처럼 전설이 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갈량은 달랐습니다. 그는 유비 앞에서 눈앞의 한 싸움이 아니라 천하 전체의 흐름을 놓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강한지, 어디가 약한지, 누구와 손을 잡아야 하는지, 어떤 지역을 거점으로 삼아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조조의 압도적 세력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지. 즉, 그는 즉흥적 조언을 한 것이 아니라 시대를 설계했습니다. 이 장면이 왜 무서운가 하면 유비 같은 처지의 군주 앞에서 당장은 약하지만 앞으로 이렇게 가면 된다는 하나의 국가 전략을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한 똑똑함이 아닙니다. 리더가 미래를 상상할 수 있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한번 등장하면 전설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당장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람도 좋아하지만 길이 없을 때 길 자체를 보여주는 사람을 훨씬 더 크게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제갈량이 바로 그랬습니다. 삼고초려 이후 제갈량은 그저 좋은 참모가 아니라 유비에게 이제 우리도 나라의 형태를 상상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준 사람으로 바뀝니다. 이 순간부터 전설의 문이 열립니다. 5번째 이유는 삼고초려가 유비의 리더십을 가장 아름답게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삼국지를 보다 보면 유비는 늘 사람을 얻는 인물로 기억됩니다. 그런데 그 말은 너무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사람을 얻는다는 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삼고초려가 그걸 가장 쉽게 보여줍니다. 유비는 힘으로 제갈량을 데려온 게 아닙니다. 지위로 누른 것도 아니고 돈으로 산 것도 아니고 겁을 준 것도 아닙니다. 그는 직접 찾아가고 기다리고 예를 다하고 자기 진심을 보여줍니다. 이건 단순히 겸손해서가 아닙니다. 정말 필요한 사람 앞에서 자기 자존심보다 목적을 앞세운 것입니다. 이런 리더는 강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인재는 자존심만 큰 리더보다 정말 자기 가치를 알아보는 리더를 더 오래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유비는 제갈량을 쓸만한 사람으로 본 게 아니라 반드시 함께 가야 할 사람으로 봤습니다. 이 차이가 큽니다. 사람은 자기를 도구로만 보는 사람과 동반자로 보는 사람을 구분합니다. 유비는 제갈량에게
적어도 후자의 신호를 보낸 인물입니다. 그래서 삼고초려는 제갈량 전설의 시작이면서 동시에 유비 리더십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 이유는 삼고초려가 후대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운명적 결합의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원래 이런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길이 없어 보이고 한 사람은 떠돌며 사람을 얻고 다른 한 사람은 숨어서 세상을 보고 있고 그리고 둘이 만나 새로운 시대의 가능성을 함께 그린다. 이건 너무 강한 이야기 구조입니다. 게다가 한 번이 아니라 3번 찾아갔다는 설정은 이 만남을 더 상징적으로 만듭니다.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의지와 선택의 반복이기 때문입니다. 즉, 삼고초려는 우연히 만났다가 아니라 끝까지 선택해서 만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오래 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재능보다도 그 재능을 알아본 선택을 감동적으로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갈량은 그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이후의 행보로 계속 증명합니다. 그러니 삼고초려는 점점 더 신화처럼 커집니다. 7번째 이유는 삼고초려가 제갈량의 이미지를 단순한 책사에서 시대의 상징으로 키웠기 때문입니다. 제갈량은 이후 실제로 촉의 설계자가 되고 유비의 핵심 참모가 되고 나중에는 촉한 전체를 떠받치는 인물이 됩니다. 하지만 후대 사람들은 그 모든 긴 이야기를 한 장면으로 압축해서 기억하고 싶어 합니다. 그 압축된 장면이 바로 삼고초려입니다. 즉, 삼고초려는 제갈량의 전생애를 대표하는 상징 컷처럼 기능합니다. 이 사람은 원래부터 특별했다. 이 사람은 세상이 알아보기 전에 이미 큰 인재였다. 그리고 그를 알아본 사람이 유비였다. 이 구조가 너무 선명합니다. 그래서 삼고초려는 단순한 에피소드가 아니라 제갈량이라는 브랜드의 시작점이 됩니다. 전설도 시작 장면이 있어야 더 강해집니다. 관우에게는 오관참육장이 있고 장비에게는 장판파가 있고 제갈량에게는 삼고초려가 있습니다. 이 장면은 제갈량이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조차 이미 얼마나 큰 기대를 받았는지를 보여주는 시작 장면입니다. 그래서 강합니다. 8번째 이유는 삼고초려가 좋은 인재는 찾아가서 얻는 것이다라는 동양적 리더십 상징으로까지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건 역사적 사건을 넘어서 문화적 상징이 된 경우입니다. 지금도 삼고초려라는 말은 정말 필요한 사람을 예를 갖춰 여러 번 찾아가 모신다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 말 자체가 살아남았습니다.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수많은 사건이 사라져도 말이 된다는 건 그 장면이 인간 사회의 보편적 원리와 연결되었다는 뜻입니다. 리더는 사람을 얻어야 하고 큰 인재는 쉽게 움직이지 않으며 정말 큰 사람은 먼저 찾아가고 예를 다할 줄 알아야 한다. 삼고초려는 이 원리를 너무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단순한 삼국지 장면을 넘어서 리더십의 교본 같은 상징이 되었습니다. 제갈량 전설의 시작이라는 말도 결국 여기서 완성됩니다. 왜냐하면 전설은 능력만으로는 부족하고 사람들이 반복해서 꺼내 쓰는 상징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삼고초려가 바로 그 상징입니다. 9번째 이유는 삼고초려가 이후 모든 이야기를 더 크게 보이게 만드는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조금 중요합니다. 만약 제갈량이 그냥 어느 날 유비 밑에 들어왔다면 이후의 업적은 업적대로 남았겠지만 지금처럼 전설의 시작이라는 느낌은 약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삼고초려라는 문이 있으니 그 뒤의 모든 행동이 더 크게 보입니다. 처음부터 저렇게 모셔온 인재였으니, 처음부터 시대를 읽는 인물로 등장했으니 그 이후의 전략과 설계와 충성이 모두 더 전설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즉, 삼고초려는 과거의 장면이 아니라 그 이후 제갈량의 모든 서사를 확대해주는 렌즈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제갈량이 북벌을 해도 유비를 보좌해도 촉을 떠받쳐도 사람들은 늘 그 시작을 떠올립니다. 아, 저 사람은 삼고초려로 모셔온 바로 그 제갈량이구나. 이 기억 구조가 제갈량 전설을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10번째 이유는 삼고초려가 결국 사람을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역사적 선택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삼국지는 전쟁 이야기 같지만 깊이 들어가면
결국 사람 이야기입니다. 누가 누구를 얻었는가, 누가 누구를 놓쳤는가, 누가 누구를 끝까지 믿었는가, 이게 다 역사를 움직입니다. 삼고초려는 그 중에서도 가장 상징적인 사람을 얻는 장면입니다. 그것도 아무 사람이 아닙니다. 이후 한 나라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을 얻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삼고초려는 작은 미담이 아니라 큰 정치입니다. 좋은 사람 하나를 얻는 것이 좋은 병사 10,000명보다 더 무서울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유비는 그걸 알았고 제갈량은 그런 유비를 받고, 그래서 둘의 만남은 역사를 흔드는 연결이 되었습니다. 결국 삼고초려는 왜 제갈량 전설의 시작이 되었을까요? 이제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삼고초려는 유비가 자기 한계를 알고 제갈량이라는 설계자를 끝까지 찾아가 얻은 사건이었고, 제갈량이 처음으로 천하 전체를 읽는 비전을 현실의 무대 위에 올린 순간이었기 때문에 그저 만남이 아니라 전설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즉, 삼고초려는 3번 찾아간 미담이 아니라 재능과 무대, 군주와 설계자, 사람을 알아보는 눈과 시대를 읽는 머리가 정확히 연결된 역사적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살아남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삼고초려는 유비의 진심이 제갈량이라는 시대의 설계자를 세상 밖으로 끌어낸 순간이었고, 그 만남을 통해 제갈량이 단순한 인재를 넘어 삼국지, 전설의 중심인물로 떠오르기 시작했기 때문에 전설의 시작으로 기억됩니다. 다음 편에서는 오관참육장은 왜 관우의 의리를 상징하는 장면이 되었는지, 그리고 왜 관우는 단순한 강자가 아니라 상징이 되었는지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